윤석열 부인의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준교 사이에 뇌물수수에 장모사건의 공범으로 사무소 이적까지, 심지어 접대부 준리 의혹까지, 여기에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학위 특혜 의혹 등등등. 와, 뭐가 이리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김건희가 줄리든 아니든 윤석열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말이죠. 부인의 개인사이기 때문에 대선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들 사이에서는 벌써 훈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의 기천이 어딨냐? 영부인 줄리면 어때? 라고들 하고 있다지요. 윤석열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싫으신 분들 나 뽑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5대5 싸움에서 51%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리보다 유지가 더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지 무엇일까? 학인 논문에 등장하는 멤버 유지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박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제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해 JTBC가 국민대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대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과 함께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유사율 한도는 15%. 그 이상이 나오면 사유를 적어내고 추가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을 입력해봤습니다. 대학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사유를 적고 심사를 걸쳐야 한다는 것이죠. 김건희가 2007년 당시 논문을 제출했을 때에는 표절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는 유사율이 80% 이상 높은 부분을 문장별로 다시 살펴봤다고 합니다.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2장에 이런 문장이 몰려 있었습니다. 2장의 분량은 전체 논문 126쪽 가운데 16쪽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뜬 글들은 인터넷 논문 구매 사이트에서 단 몇천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JTBC가 그걸 밝혀냈습니다. 가장 싼 글은 300원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있었네요. 중요한 것은 인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인용하는 글에 대해 출처를 남겨야 하는데 출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선 걸려지지 않았지만 주역의 음양사상이란 제목의 리포트도 그 본론 부분이 김건희 씨 논문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짜증게 했네요. 베끼게 했네요. 띄어쓰기 실수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복사해서 붙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강사의 기고문 중 3개 이상의 문단도 그대로 김건희 씨 논문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자가 달아놓은 각주까지 똑같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복사해서 붙인 거다. 참 편하게도 논문을 썼네요. 아니죠. 그 블로그 인터넷 그런 거 찾으면서 그것도 일이겠다. 복사 유지 소문도 돌던데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JTBC와 함께 조사한 논문 컨설팅 전문가는 아쉽지만 표절입니다. 학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양이 이 논문에서 인용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출처도 없고 그런 표시도 없으면 그건 이제 뭐 아쉽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표절인 건 맞아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JTBC까지 표절이다 학정을 지었는데 11호 국민대 조사 결과 정말 반전이 나타난다면 욕먹을 수밖에 없겠죠. 국민대 조사도 분명 표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밖에 김건희의 박사 논문 중 이미 어느 업체 대표가 2004년 특허 출연을 한 것을 인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락이 어제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JTBC는 논문 주인인 업체 대표 홍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당 계획서를 쓸 때 김건희가 참여했고 학위 논문에 활용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 어디에도 그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저작권 위반, 도용이라고 말하죠. 특히 특허까지 낸 사업 계획서를 출처를 남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결국 JTBC는 윤석열 측, 윤석열 캠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기요, 표절이 맞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윤석열 측은 국민대 조사 결과를 우리는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짧게 밝혔다고 합니다. 11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만약 표절 확정되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국민 사과를 하실 건가요? 자연스레 김건희 손절되는 거니? 시민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자자 이쯤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교수들
표창장보다 더한 유지는 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박사 자격 미달이고 학위 취소시키고 형사처벌 구속시켜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박사들의 수준을 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듣보잡 대학 동양대 표창장 2조 7년 구형했더라. 국민대가 듣보잡은 아니지 않나? 그런 박사 논문 표절은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요? 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윤서방파들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막 건너뛰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재판 내막 또한 건너뛰겠습니다. 검찰의 역지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조작한 증거만 믿고 항소심에서 7년을 준 것인데요. 정경심 교수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재판 선고는 8월 11일, 이제 한 달 남았군요. 열린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를 울린 윤서방파들의 만행을 지켜본 현직검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분노의 핵 직격이 터졌습니다. 진혜영 검사는 자신의 페북에 하나의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짧은 글을 쓰셨습니다. 장모님 23억, 국가재정 편취는 3년, 대학 자율 영역인 표창장은 7년. 요게 말이 됩니까? 항소 포기 장모대 항소에서 징역 7년 구형 맞은 정경심 교수. 누가 권력형 범죄자입니까? 정말 치가 떨린다. 구토가 나옵니다. 구토가. 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자신의 페북에 남기셨습니다. 깨어있는 현직검사는 윤서방파의 드러분 민낯에 구토를 쏟고 말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검찰의 조작이 여러 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단 하나도 진실이 없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은 이미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시원합니다.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치천재 정청래 의원의 핵직방을 보겠습니다. 이현주는 어제 대통령 부인 줄림이 어떠냐 식으로 글을 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정치락도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는 김건희가 줄리다는 말로 해석이 되며 이에 대해 윤석열이 쿨하게 줄리든 아니든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하라 라며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님이 한방이 터졌습니다. 난 유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탈원전보다 탈처가가 더 시급하고 윤석열 부인은 줄리보다 유지가 더 큰 문제다. 윤석열은 대선은커녕 이러다간 패밀리 유지도 힘들 것 같다. 탈탈 털리다가 아무래도 큰 탈 나겠다 라며 유지의 여파인지 모르나 영어로 이렇게 탈탈 털리다가 큰 탈 나겠다 정말 영어 풍자를 해주셨습니다.